탱커 아부대장입니다. 로스팅을 잘하려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마이야르 반응을 알아야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잘 배워야 되고 카라멜화 반응을 잘 배워야 됩니다. 소리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상관이 없고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게 낫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사실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워낙 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이제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이야르 반응을 이제 로스팅 과정 가운데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그 구간을 화력을 조금 약하게 줘서 마이야르 반응 구간을 좀 길게 만들어주면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가지고 단맛이 더 많이 표현될 수 있다. 그 마이야르 반응으로 만들어진 성분이 또 카라멜화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맛이 더 증대된다. 그래서 뭐 커피의 단맛을 이제 위해서 마이야르 반응을 잘 이렇게 구간들을 화력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구체적인 뭐 어떻게 화력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마다 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단맛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제법 많았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야르 반응이 뭐냐면, 마이야르 반응은 당 성분과, 여러분 아는 당, 뭐 정확하게 말하면 환원당이라고 하는데요. 당은 또 비환원당과 환원당이 있고요. 또 뭐 단당류, 다당류, 과당류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 뭐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제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달한 거, 단맛을 내는 게 당이잖아요. 이게 단당류일수록 단맛이 더 잘 느껴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환원당, 그 당 성분과 단백질 속에 있는 아미노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이제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온도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 뭐 이거를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카라멜화 반응 같은 경우는 당만으로도 반응을 하는 것이,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것이 카라멜화 반응입니다. 근데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갈색을 띄어요. 갈색.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갈변화라고도 말합니다. 갈변. 뭐 빵을 꿀 때도 갈색으로 변하고 고기를 꿀 때도 갈색으로 변하는, 이렇게 갈변화들 있죠. 갈색으로 변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의 대표적인 증거예요. 자, 보세요. 고기를 프라이팬 위에다가 굽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죠. 근데 고기를 물에다 놓고 삶으면 다 익혀도 절대 갈색이 되지 않습니다. 허옇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마이야르 반응의 차이입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려면 180도가 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커피 하시는 분들, 로스터들, 바리스타들이 마이야르 반응을 로스팅에다가 막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45도에서 160도 사이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네이버에다가 마이야르 반응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마이야르 반응 해가지고 145도에서 160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뭐 반응이다, 아까 말했던 그 아미노산과 뭐 이렇게 설명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다 읽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를 잘 읽어보면 1950년대에 나온 책에 있었던 말이에요. 1950년대. 진짜 이거 이미 뒤집어졌어요. 이미 뒤집어져서 제가 최근에 요리사들한테 들은 거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 화학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마이야르 반응이 180도 이상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요. 뭐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누구 말이 맞다 뭐 있지만, 일단은 최근의 문서를 통해서 보면 180도 이상에서 일어난다는 게 일단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하시는 분들만 아직까지 140에서 160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180으로 수정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게 일단 좀 중요한 소스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은 이 높은 온도 180도 이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물에 끓는 점은
100도란 말이죠. 물에 끓는 점 100도. 그러니까 물은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 봤자 이제 뭐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화가 되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물에다가 넣고 삶게 되면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온도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고기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물 때문에, 그죠? 물의 그 끓는 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후라이팬에 올리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치 하면서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 할 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게 스테이크를 할 고기에 수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소금을 미리 뿌려가지고 이제 시즈닝을 하고 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 물기 있는 그대로 프라이팬에 올려가지고 하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오는 그 맛있는 맛 있죠. 그 고소하고 그 잘 익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풍미를.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크 요리할 때는 키친타올 같은 걸로 수분을 쫙 빼주고 그거를 탁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쫙 하면서 갈색이 쫙 일어나겠죠. 우리가 아는 그게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딱 잘 일어나면 그 노란 색깔? 뭐 갈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거의 노란색에 가까운데 누리끼리 하면서 그 색깔이 마이야르 반응인데, 진짜 이게 딱 씹으면 바삭바삭 하면서 그 진리의 그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들은 어떤 맛들입니까? 고소한 맛, 그리고 빵에서도 그 빵의 겉에 있는 그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마이야르 반응의 중요해요. 고기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맛, 빵 구울 때 나는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마이야르 반응의 주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마이야르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고소한 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은 줄어들겠죠. 왜요? 당이 분해되는 거니까. 카라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단맛은 줄어들고 고소한 맛이 강해지고, 또 카라멜화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마이야르 반응을 뛰어넘어서 카라멜화는 쓴맛까지 이제 일으켜내는 거예요.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 카라멜보다는 조금 더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카라멜화 반응 중에서도 어떤 특정 성분들은 110도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약간 노리끼리한 단계를 거쳐서 더 이제 고온으로 가게 되면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쓴맛도 좀 더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로 더 온도를 고온으로 가게 되면 탄화가 되는 거죠. 탄화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탄 걸 말하거든요. 로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야르부터 시작해서 카라멜화로 가서 탄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팅이 강배전으로 가면 강배전으로 갈수록, 강배전에 가까울수록 카라멜화가 많이 진행된 거라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160도 구간에서 일어나는 그 약간 초기에 약간 누리끼리해지면서 변하는 그 갈색 구간, 지금 우리가 온도로 봤을 때는 180도까지도 이제 일어나죠. 어쨌든 그 구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마이야르 반응과 뭐 이런 카라멜화 반응의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라멜화도 160도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게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가 뭐 180에서 일어난다느니 160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고소한 향기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카라멜화가 더 많이 진행되면 쓴맛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단맛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강배전으로 가면 갈수록 맛이 단순해지죠. 단순해지는 이유는 카라멜화가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단맛도 점점 줄어들고 맛은 점점 그냥 구수한, 고소한 그 마이야르와 카라멜화 반응의 결과물 위주로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볶게 되면 이제 쓴맛도 같이 나오게 되고, 탄화가 되면 탄화로 인해서 오는 그 탄맛도 같이 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강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맛이 단순해지는 거고, 또 약배전으로 갈수록 이제 덜 볶을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미들이 더 많이 터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을 많이 일으켜야지 향미를 폭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라멜화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 첫째로는 긍정적인 효과, 우리가 커피 맛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한 향미들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커피다운 고소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커피답게 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라멜화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나면 또 장점들도 있겠지만, 이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맛은 점점 더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 단맛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페셜티적인 표현들은 실제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에서 나오는 당 성분에서 오는 그런 단맛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너무 많은 반응을 안 일으킨 상태로 어느 정도 수분이 남아 있어야 이로 인해서 오는
그 다양한 이제 뭐 향미 성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로스팅은 굉장히 복합적인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야르와 이 카라멜화 반응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성분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소멸되고를 반복하는 게 로스팅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에 로스팅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복합적으로 생성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화 반응에 대해서 이 신비주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거를 통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향미가 더 많이 생성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다른 지식과는 너무 상충되는 말들이고요. 카라멜화와 마이야르 반응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소한 그런 고기 굽는 맛, 이런 것에 가까울 것이고, 단맛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최근에 제가 봤는데 카라멜화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꽃향기 같은 또 주시한 향이 표현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대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카라멜화 반응이 꽃향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그 구간, 온도 그 구간대에 화력을 강하게 주면 더 다양한 향미를 표현해낼 수 있다. 화려한 향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죠 대체? 전혀 이 세계에서 오셨나요? 마이야르 반응이 뭐 이렇게 꽃향기와 주시한 향기와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고 또 강한 화력을 주면 그게 더 많아진다고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당신. 강한 화력을 주면요, 마이야르 반응이 더 급속도로 일어나서 카라멜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쓴맛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은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일어나야 될 좋은 화학 반응들은 덜 일어난 상태로 그 표면에 있는 그 성분들만 빠르게 이제 갈변화를 일으키면서 쓴맛이 더 오히려 더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오히려 더 다양한 향미를 표현하는데 마이야르 반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막 단맛을 표현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그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저는 좀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그 화학자들하고 요리하시는 분들하고 그 커피 하시는 분들이 좀 삼자 대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마이야르 반응 그 애찬하는 로스터하고 이제 화학 그 전공하는 교수님하고 그 식품 쪽 그 전공하시는 분하고 세 분을 모셔다 놓고 진짜 이 토론회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한번 제가 구독자 한 1만쯤 되면 꼭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들을 보여드려서 진짜 이 고정관념들을 좀 깨뜨려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진짜 화학자가 아니고 식품 영양학자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식품 화학자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제가 아는 사실적인 지식 아래에서는 이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일단은 이런 게 신비주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어려운 말만 자꾸 쓰잖아요. 멜라노이닌 뭐 이래서 하면서 어려운 말만 자꾸 쓰고 실속은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게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화학 구조 공식도 한번 안 본 사람들이 자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막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써먹으면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막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러니까 진짜 골치 아픈 거죠. 조금 사람들이 또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한다고 다 믿지 마시고요. 진짜인가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처음에 그 로스팅 챔피언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로스팅 챔피언이 이 마이야르 반응 이야기 했을 때, 또 책에도 그 얘기를 썼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화학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정보만 계속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랬어요. 좀 안 맞는 말들이 많고, 요리에서 말하는 마이야르 반응과 로스팅에서 말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온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 정보들이 너무 옛 지식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다고 정정됐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로스터들이 많았다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되게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의심을 좀 하세요. 의심. 진짜인가? 정말?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을 좀 이렇게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실력자는 아니지만 저는 정도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좀 제가 혹시 엇나간 길을 가고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이 지적하실 때
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뭐 증거가 없으면 어떠한 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설수로 오는 거 말고요. 구전으로 오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떠한 논문의 결과라든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럼 제가 또 그 책을 파가지고 그 책이 정말 얼만큼의 신빙성이 있는 책인가 또 내가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저를 비판하시면 저도 철저하게 제 자신을 깎아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제가 수정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커피로 인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그런 좀 커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거짓말들만 넘쳐나고 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기만 하고 결론은 누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고 막 이런 일들이 커피 업계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생소한 이야기가 들리고 제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들리면 질문을 하세요. 저를 비판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설명을 해드리고 모르는 부분이라면 저도 찾아보고 진짜 저는 그런 거 다 확인해요. 이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글인지 어디에서 발췌한 글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해요. 그거를 확인해야지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신학과 전공입니다. 신학 전공.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전공이라 보니까 오래된 그런 신학 서적 같은 것들도 이게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보니까 뭐 한 10사람 건너가지고 기록되어진 거라서 오타가 많다, 오류가 많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그 연구를 할 때 제가 이런 습관에 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일단 이 기록된 서적이 어디에 나왔던 것인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 반응은 그리고 저절로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자면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 반응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할 때 있어서는 방해받을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온도만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당이 있으면 일어나고 환원당이 있으면 일어나고 아미노산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단백질이 있으면 일어나요. 근데 커피 안에는 한 12% 정도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라 반응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냥 볶기만 하면 일어납니다. 후라이팬에서 볶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기를 구울 때는 수분이라는 게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로스팅 같은 경우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해받을 요소가 제 이론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즐겁게 그냥 볶으십시오. 갈색이 일어나면 이거 갈변화가 일어나네. 갈변화 안에는 마이야르와 카라멜라 반응이 있었지.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맛이 너무 단순해지겠구나.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쓴맛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카라멜라가 진행돼서 결론적으로 탄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만 하시면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진짜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사실 오늘 이 영상이 제가 하고 싶었던 영상이에요. 점잖 떨면서 막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진짜 좀 진실된 이야기를 좀 좀 열받아가지고 귀도 빨개졌다. 화가 나가지고 너무 잘못된 것들 이거 좀 깨뜨려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게 제 사실 유튜브 시작한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좀 제발 저를 좀 채찍질 해주셔서 우리 같이 좋은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커피 세계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